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바닥 TV입니다. 네, 지난 저희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그로 좀 그만 끌어라. 네. 저희가 양평에 아는 형사분이 계신데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양평은 뭐 강력사건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양평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90% 이상이 집 짓다가 도망가는 거, 집 관련된 문제, 땅 관련된 사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집 지을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원주택 시공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사건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그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물론이고 여러 번 지으신 분들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어그로 오늘까지만 딱 한 번 더 끌겠습니다. 집 지으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어그로 뭐지? 시공사 이거 보고 고르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네, 저희는 설계와는 별도로 지난해 9월서부터 시공사 미팅을 정말 틈틈이 계속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지. 네, 유튜브로 찍어서 올릴 공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집 지어주는 그런 시공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공사들 만나다 보니까 이 시공사들이 주로 하는 정말 뻔한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케팅들이 진짜 저희처럼 집 처음 짓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당장 거기서 정말 사인하고 나올 법한 그런 마케팅 수법들이었습니다. 정말 혹할.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시공사들의 수법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면서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회사는 문제가 되면 그냥 이름 홀라당 바꿔버리고 또다시 영업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이름을 알기보다는 그 수법을 알고 있어야지 어디서 누굴 만나든 그런 수법에 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그 수법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 지금 당장 계약하시면 2평 무료입니다. 이거 보고 고르면 망합니다. 와, 진짜 저희가 한국에 막 귀국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그때는 건축사, 건설사 이거 구분도 못할 때였어요. 그럴 때 맨 처음 찾아간 회사의 첫 번째 미팅에서 저 말에 현혹해서 정말 사인 근처까지 갔습니다. 볼펜까지 잡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꼬시냐면요, 40평 이상으로 지으시고 오늘 당장 계약을 하시면은 2평을 공짜로 더 넓혀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평 계약하고 42평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평당 900만 원을 잡으면은 1800만 원을 덜 드리고 2평을 더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안을 그 담당자가 어떻게 저희한테 혹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한테 여기 오실 때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네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유튜브랑 블로그에 있는 홍보글만 보고 왔다 그랬더니 이 행사가 8월 말까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9월이었는데 근데 이 행사를 안타깝게 못 보고 지금 9월에 오셨으니까 대표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대표님한테 전화 걸고 그러는 거니까 오늘 당장 계약을 하셔야지만 이 혜택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 알겠다고 하면서 미팅실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옆방으로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좀 만지작거리고 그러다가 한 5분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표님이랑 통화했고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특별히 자기가 이 혜택을 연장시켜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계약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계약서를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여기 바로 서명하라고 그랬지. 아니, 우리는 시공사 미팅 이게 정말 처음이고 아는 게 정말 없어서 좀 시간을 달라,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혜택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면서 거의 뭐 강요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냥 나왔죠. 그러고 나서 시간 좀 흐르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2평 무료로 더 넓게 지어준다 이런 행사는 매달 합니다. 매달 하는데 명분은 매달 바뀌어요. 뭐 1주년 기념 아니면 무슨 행사, 무슨 시즌 한정 이런 식으로 매달 보니까 그 행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담당자 뭐 영업사원이죠. 그분이 여튼 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따으려고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치. 계약하면 끝이지. 왜 더 그때 고민을 많이 했냐면요, 솔직히 이 회사는 굉장히 중견 기업입니다. 그래서 철콘으로 지으면은 이 회사랑 짓는 게 좋겠는데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조건에 계속 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계약 안 하고 나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담당자였어요. 영업사원. 너무 불통. 싸가지가 없고
처음에 저희가 미팅실에 앉아 있는데 미팅실을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명함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안고 양식이 있잖아요. 어떤 집을 원하고 몇 평짜리 원하고 이런 거. 그 서류를 딱 우리한테 내밀면서 몇 평짜리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그 체크사항을 체크하게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도 조금은 하고, 그리고 집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펙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놈은 이게 완전히 그냥 젊은 놈이었는데 그냥 하지마. 계약 하나 따내는 거, 그것만 그냥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 여기랑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중간에서 너무 다 싫었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게 너무 싫었지.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마케팅이 사라지지 않을까, 혹시 나만 받지 못할까, 이런 조급함 절대 가지시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좋은 집을 짓는 시공사들은 보니까 이런 마케팅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변형이 됩니다. 일단 어떤 조건을 내겁니다. 예를 들어 총 견적의 약 1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설계는 저희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뭐 몇 평은 서비스로 저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건축주님, 네. 이 혜택은 총 3분한테만 드리는데 벌써 2분이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가지고 네. 이 한 자리는 곧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정하면 바로 망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많은 업체들이 했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도 매번 그 한 자리는 내가 잡고 싶다. 그치? 진짜 이걸 사인을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번 고민하게 되잖아. 물론 집을 짓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할인이라든지 얼마를 빼준다든지 좀 더 서비스를 드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오늘만 한 명만 남았다, 이런 멘트에 속아서 급히 사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둘러보고 알아보고 다 했는데도 그 업체랑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때 가서 그 업체랑 컨택을 하셔도 그때 또 이런 혜택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조급해 하시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경험한 반드시 피해야 할 시공사의 마케팅 기법들은 이것들이고요. 이 마케팅 기법들과는 별도로 시공사 선정할 때 꼭 봐야 하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시공사랑 미팅할 때요, 이전에 시공한 집의 견적서를 하나 정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예 안 보여주는 곳도 있고 중요한 정보는 가리고 보여주시는 곳들도 있는데, 어느 곳은 자재 하나하나 어디에 얼만큼 들어가서 얼마인지 그런 세부 견적서를 보여주시는 곳들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항목별로 기초면 기초, 골조면 골조, 창호면 창호, 뭐 외장이면 외장, 지붕이면 지붕,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견적을 내고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시공계약을 맺으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자의 경우와 시공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비용 가지고 싸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또. 업체가 시공한 집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지. 네, 그래야지 업체의 시공 능력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체마다 좀 선호하는 집 짓는 스타일이 있고 또 선호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직접 눈으로 봐야지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이 견적이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자재로 이렇게 지어졌을 때 이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아, 그럼 우린 집을 지었을 때 저런 자재에서 우린 좀 더 비싼 자재 혹은 좀 더 낮은 자재로 하면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겠구나,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꼭 그 시공사가 지은 집들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집을 짓기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어떤 시공사를 선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좁은 방에서 벗어나서 시원시원한 저희 강뷰가 보이는 공사 현장으로 가서 쭉 공사 진행되는 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